봅시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럼 문을 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락과 언락만 수정한다고 해서 되진 않습니다. 뭘 또 고쳐야 돼?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오픈 메소드를 고쳐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잠겨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어요? 못 열죠. 그래서 문이 잠겨 있어? 있어? 열 수 없음. 잠겨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문이 잠겨 있으면 열 수 없고요. 안 잠겨 있으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 여는 메커니즘은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럼 그거를 부르면 되죠. else super.open. 그러니까 부모 메소드는 그냥 쓰면 돼. 얘는 닫혀 있으면 열고 열려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잠겨 있을 경우에는 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s locked 인 상태에서는 못하고 나머지는 부모 메소드 그대로 실행시키면 돼요. 이처럼 어떤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뭘 한다? 보통 많이 부모에 있는 코드를 활용을 한다. 아예 부모인 코드를 무시하고 새로 작성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부모 코드를 활용하게 되고요. 부모 코드를 활용할 때 이제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슈퍼라는 거죠. 여기서 이 슈퍼 빼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 재기 호출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 거를 부르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추가해야 되는 거고 요 add override는 뭘 해주는 요소다? 누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컴파일러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에 있는 것을 재정의하고 있다라는 걸 컴파일러에게 알려서 컴파일러가 좀 더 면밀한 문법적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럭과 언럭은 어떻게 수정하면 돼요? 언제 열면 안 돼? 잠글 수가 없어.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래서 부모에서 is open을 불러서 저게 참이면 잠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 잠글 수 없음.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는 그대로 쓰면 되죠. 오픈이 안 돼 있다. 그럼 닫혀 있다는 얘기죠. 닫혀 있으면 현재가 잠금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하면 되죠. 이렇게만 고치면 돼요? 이렇게 고쳤어요? 고치신 분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했어요? 언럭은 똑같이 하면 되죠. 언럭도 문이 열려 있어 잠금을 해제할 필요가 없음. 뭐 이렇게 쓰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할 겁니다. 뭐
언럭 할 때, 그쵸? 요 부분은 추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상황을 면밀히 보고자 하면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코드가 없다고 해서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되는데 넣음으로써 이렇게 좀 더 상황 파악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없다고 이게 오동작을 하진 않아요. 지금 락든지 아닌지를 따져서 언락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열려 있으면 굳이 뭐 밑에 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열려 있다는 건 잠겨 있지 않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추가해도 돼요.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예.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프로텍티드로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자바에서의 프로텍티드하고 C++에서 프로텍티드하고는 약간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접근에 대한 불법적인 우회적인 접근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라이빗을 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프로텍티드가 그냥 만약에 외부한테는 프라이빗 상속받는 애한테는 퍼블릭 이렇게 놓으면 뭐 프로텍티드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또 프로그래밍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강건성을 좀 더 중요시하면 보통은 이제 is open은 이렇게 놓으면 실제 is open 값을 자식이 수정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is open을 자식이 수정하게끔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얘가 현재 상태가 뭔지만 보고 싶은 거지. 근데 하여튼 프로텍티드로 놓으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픈해 놓을수록 어떤 그 위험도는 또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코딩의 편리성을 추구하냐 아니면 좀 더 강건하게 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상속이 다 깔끔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클래스를 만들 때 어떤 자식들 또는 어떤 후손들이 올 건지를 예측해 놓지 않으면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뭘 만드는 것이 그 자체로 되게 힘들 수 있다. 지금처럼 도어 자체를 내가 수정할 수 있지 않으면은 아예 뭔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속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에 또 문제는 뭐냐면 테스트는 이렇게 돌리는데 얘가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어로 요걸 도어 위다가 요걸 딱 지워서 얘를 지우면 에러가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객체는 do with lock 객체인데 그래서 lock과 unlock 메소드 갖고 있지만 얘를 가리키고 있는 리모컨은 do with lock이 아니라 do어예요. 그리고 do어에는 버튼이 뭐만 있어? 오픈하고 close만 있죠. 그래서 door.lock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래 원하는 상속관계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관계에서는 door 객체가 있고 door with unlock, door with lock이 있으면 이거의 객체도 만들고 이거의 객체도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의 객체도 생성하고 자식의 객체도. 즉 그 잠금장치가 필요로 없는 문은 부모 걸 생성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것은 자식 걸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계층에서 단말이 아닌 것들도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 좀 어색한 문제점이 생겨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한 번만 더 수정을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한 번 더 복사했습니다. 자, do는 lock과 unlock 메소드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부모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빈 메소드로 부모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코드가 아무런 에러 없이 실행할 수가 있죠. 그렇죠? 도에도 락이라고 하는 그 버튼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 도를 봤더니 우리는 얘는 부모고 얘는 자식이니까 도 자체는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지 맙시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생성하려면 자식 걸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bstract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추상 메소드 선언되어 있는 건 없죠. 선언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abstract로 만들면 이제 뭐는 안 되냐면 do equal new do 하면 안 돼요. do 타입을 인스탄시에이트 할 수 없다. 왜? 얘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타입은 객체를 생성하게 허용하고 싶고 어떤 건 생성하는 걸 허용하고 싶지 않으면 클래스 정의할 때 그 클래스 이름 수식어를 뭘 붙여주면 된다? abstract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abstract를 붙여주는 거는 여기에 추상 메소드가 없어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빈 메소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얘를 선언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언만 하고 싶으면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이 메소드에도 뭘 붙여주냐면 abstract를 붙여줘야 돼요. 추상 메소드다. 내가 선언만 하겠다 하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abstract로 붙여줘야 됩니다. 아까는 빈 메소드로 락과 언락을 해가지고 리모컨을 만드는데 지금은 선언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abstract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납니다. 얘는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abstract로 선언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가지면은 내 선택권과 상관없이 반드시 얘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abstract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 선언된 메소드만 갖고 있는 애는 객체를 생성해버리면 거기 있는 버튼의 몇 개는 쓸 수 없는 버튼이죠. 버튼이 있더라도. 그래서 얘는 abstract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do는 abstract고 do with lock은 일반 클래스예요. 그러면 그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without lock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도어를 상속받도록 락이 없는 문.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누르면 얘가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도어를 상속받으면 얘가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왜? 얘네들은 부모의 뭐로 돼 있어요? 추상 메소드가 돼 있죠. 그럼 자식에서는 걔를 반드시 재정의해야 돼요.
만약에 제정이 안 하면은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잠금 장치가 없는 애들은 뭐가 필요 없어? 락하고 언락의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빔 메소드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모델링이 door with lock이라는 게 있고 door without lock이라는 게 두 개 있고 둘 다 어떤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door라고 하는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door라는 리모컨으로 door without lock을 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잠금 장치가 없는 문에 대해서 잠금이나 이런 걸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있고 우리가 모델링하는 게 두 종류예요. 잠금 장치가 있는 문, 잠금 장치가 없는 문. 그러면 이걸 모델링할 때 하나로 묶어주고요. 두 개가 자식이 되고 이런 꼴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코드가 없더라도 타입만 쓰기 위해서, 타입만 구분하기 위해서 또 without lock이라는 걸 저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즉 빔 메소드라는 게 종종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추상 클래스 언제 쓰냐? 자, 추상 클래스는 뭐가 안 되는 클래스예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클래스를 왜 지정을 하냐? abstract 클래스로 왜 지정하냐? 그러면 이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래스가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추상 클래스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 내가 말씀을 드릴 때 보통 단말들만 객체를 생성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내가 앱스트랙트로 안 해놔도 돼요. 문법적으로 문제를 삼진 않아요. 여기에 추상 메소드만 없으면. 그런데 내가 얘네 셋을 앱스트랙트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이거의 객체들을 생성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막아주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 하면 안 되는 건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놓으면 누군가는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수 있으면 막아버리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abstract 클래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나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써야 된다. 아니면 이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보다는 밑에 자식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고 얘네들의 리모컨만 내가 프로그램에서 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얘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뭘로 선언해 준다? 추상 메소드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예제에서 내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는 원래 처음부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두 가지 종류의 문을 모델링 할 것이다. 하나는 잠금 장치가 있는 거, 하나는 잠금 장치가 없는 거. 그런데 얘 두 개를 따로따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도어라는 걸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어라는 걸 만들고 door without lock, door with lock. 그러면 내 응용에서 생성해야 된 애는 잠금 장치가 있는 문 또는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이지 그냥 문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앱스트랙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앱스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가지만 얘를 앱스트랙트로 안 가고 그냥 빔 메소드로 만들어 놔더라도 얘는 내가
생성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돼? 안 돼? 추상 메소드가 아니 추상 그 클래스가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를 구분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치. 추상 클래스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필요가 없으면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런데 문법적으로 만약에 클래스가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abstract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위로 갈수록 추상 메소드를 선언할 확률이 높아져요. 여기다 리모컨은 요거 가지고 얘를 다 처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도 그 메소드를 선언을 해놔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언만 하게 되면 얘가 추상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몇 가지 얘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상소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코드 재사용만을 목적으로 상소를 사용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사람이 문을 상속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코드를 공유할 게 있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코드를 읽을 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수의 관계가 있는 애들만 상속으로 묶어줘야 되겠고요. 상속은 클래스 간의 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준다. 즉 내가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상속으로 묶어놓으면 걔는 조상과 그 후손,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죠. 항상 펫과 덕은, 덕의 부모는 펫이고 덕은 펫의 자식이 되는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속 관계가 고정되어 있을 때 부모의 어떤 기능이 있어요. 또는 부모 말고 그 위에 어떤 기능이 있으면 후손이 그것이 필요하든 없든 간에 물려받는다는 거죠. 방금 봤을 때도 이 do without lock은 lock과 unlock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는데 뭔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법적으로 뭘 했어요? 빈 메소드로 정의한 거죠. 문제가 없게끔. 그래서 부모에 있던 기능이 있는데 그게 후손이 부모에 있다고 해서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 중에 얘는 필요하고 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방금 보였던 것처럼 빈 메소드로 그 기능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 기능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놓는 거예요. 빈 메소드. 그러면 얘가 불러주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디였어? 중간 클래스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 얘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걔를 여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못 쓰게.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나오나?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모델을 했는데 얘 두 개와 얘 두 개는 뭔가 차이가 있어. 그러면 그럴 때 특별한 일을 안 해더라도 그것들 구분하기 위한 중간 클래스를 하나 더 둘 수가 있습니다. 둠으로써 얘네들을 묶어주는 리모컨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간 클래스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 상속 관계에서 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가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 내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새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 많이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럴 경우 이렇게 메소드가 추가되면 뭐가 안 된다? 부모 리모컨 갖고 자식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 기능은 못 쓰는 거죠. 부모 리모컨 갖고는. 부모에는 그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부모에다가 그 리모컨을 그 버튼을 넣게 되면 일부 애들은 또 불필요한 메소드를 물려받아야 되는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모델링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모델링 해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게끔. 그리고 상속관계를 모델링할 경우에는 가급적 상위 타입을 이용해야 된다. 덕의 상위가 패시면 쓸 때 덕 하는 게 아니라 패스로 쓰는 거죠. 패스로 강아지를 주로 처리해야 나중에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꾸기가 쉽고 거북이로 바꾸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속 계층도에서는 단말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게 보통 원칙입니다. 얘도 생성하고 얘도 생성하면은 복잡해져요. 그리고 클래스 상속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4개까지는 되고 그 이상 가면 조금 상속 깊이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이 너무 길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상속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vor composition over inheritance. 그래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상속 대신에 포함 관계로 모델링 해라.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객체 지향을 해야 되니까 나는 꼭 상속을 한번 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은 꼭 필요하고 잘 모델링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얘기인데 인터페이스는 지난번에 실습 다 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상속과 달리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동일 메소드 제공한 애들을 묶어주는 거고 묶어주게 되면 요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리모컨이 나한테 하나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컨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리모컨을 활용하는 용도는 크게 어디서 아까 어디 갔나? 너무 앞으로 가야 되구나. 크게 3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는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리모컨 상위 타입 리모컨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에는 한 종류의 타입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라이볼 나는 애들은 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뤄지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여기에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거를 멤버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여기에 나비가 있다가 꿀벌로 바꿀 수 있고 뭘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바꾸는 것이 되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복합 타입에 날 수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배열로 꿀벌, 오리, 비행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동시에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상위 리모컨들 이거는 꼭 인터페이스만 이런 게 아니라 상속에서도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상속도 인터페이스도 이 상위 리모컨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런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